무게중심은 어디쯤 있을까? 그쵸. 네. 예. 그래서 무게중심, 저희가 뭐 물체처럼 이렇게 꼭지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무게중심을 잡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롤딩그룹 총무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롤딩 그루브 강사 정종범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요. 그 셔플 롤딩이라고 하는 거 또는 롤러스케이트에서 셔플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주변의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저는 처음이에요. 셔플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저희가 어느 부분부터 알고 들어가야 할까요? 라고 이제 롤러스케이팅을 하기 위한 기본 자세나 예. 기초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해오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셔플 예. 또는 롤러스케이트에 있어서 셔플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롤러 셔플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인데요. 네. 무게 중심을 잡는 것과 무게 중심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한 가지 자세로 뭐 백롤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한 가지 자세로 앞롤을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아주 그 동작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하게 아니면 멋있게 잘 타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희 셔플로 넘어와서 기본기를 배우실 때 보면 제일 중요한 중심 이동이 실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이게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희가 이렇게 셔플이나 롤러스케이트 중에서 보면은 균형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예, 그 균형이라는 말이 바로 무게 중심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사람마다 사실은 무게 중심을 잡는 방법이 약간씩 다를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무게 중심이라는 게 저도 이제 초반에 이 셔플을 하기 전에 롤러스케이팅을 신고 이렇게 딱 처음에 섰을 때 가장 그 힘든 것이 그거였거든요. 내 몸의 무게 중심은 어디쯤 있을까? 그쵸. 네. 예. 그래서 무게중심, 저희가 뭐 물체처럼 이렇게 꼭지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무게중심을 잡을 수는 없고요. 그쵸. 예.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게중심은 대충 대충 얘기하신다면 보통 배꼽 전후로 보시면 되고요. 네네. 예. 그때 그 무게중심을 잡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발을 주먹 하나 들어가게 벌린 상태에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V자로 발을 놓고, 그쵸. V자 앞에 그 자기 주먹 정도의 넓이로 놓고, 네, 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나의 무게중심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고 나서 그 무게중심에 대한 이동을 얘기하셨어요. 네. 그럼 무게중심을 또 이동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좀 감은 안 잡혀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롤러를 타시다 보면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제자리에서 걷는데 걸어도 뒤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뒤로 가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걷는데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제자리에서 걷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움직이고 싶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뒤로 간다든지 앞으로 간다든지. 네, 그렇죠. 이럴 때 무게 중심이 앞 혹은 뒤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리에서 걷고 싶으면 무게 중심은 항상 가운데 가운데에서 고정적으로 있으면 제자리 걸음이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상체를 앞 혹은 뒤로 자기 중심보다 기울기를 조금 달리 하셨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자기가 걸어보면서 내가
직각으로 잘 서 있는데 만약에 잘 걸었는데 뒤로 간다. 상체를 앞쪽으로 기울이시면 그런 현상은 많이 줄어듭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할 때 뒤로 그쵸. 간다 그러면은 상체를 앞쪽으로, 그쵸. 네. 앞으로 간다 그러면 상체를 약간 뒤로. 뒤쪽. 그래서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무게 중심을 중심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쵸. 네. 그 바른 자세가 돼야 다음에 밸런스 이동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네. 밸런스 이동이라고 그러는 거는 디딤발 무릎에 힘주고 전진을 하거나 후진을 할 경우 무게 중심도 나간 만큼 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디딤발이라고 얘기를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예.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무릎을 굽혀서 앞으로 반보 정도 내딛는 그 발을 저희가 디딤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죠. 그 디딤발에 내 무게 중심을 중심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그쵸.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무게 중심을 만약에 디딤발로 이동을 한다. 근데 디딤발이 앞으로 가 있으면 전진이 되는 거고요. 그쵸. 디딤발이 뒤로 가 있으면 뒤로, 후진이 뒤로 된다.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장 약한 것들이 저도 이제 초보 시절에 가장 약했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코너를 도는 네, 코너를 돌 때 진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발을 이렇게 크로싱하는 것도 크로싱. 어렵고, 예. 네, 그 다음에 크로싱은 크로싱대로 어렵지만 또 하나는 이게 크로싱을 한다 하더라도 몸이 흔들리다 보니까, 예. 그쵸. 정확한 동작 하기도 네, 힘드시고요. 그쵸. 예. 정확한 동작이 힘들죠, 많이. 크로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은 디딤발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잉크를 돌 때요. 왼발을 주로 안쪽에 놓고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이제 제가 손이 이제 발이라고 한다면 왼발을 발이 놓고. 그쵸. 오른발을 크로스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발을 이제 왼발 위로 해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를 하게 되죠. 그쵸. 네. 그러면 왼발을 우리가 디딤발은 어떻게 한다고요? 약간 굽혀서 네. 체중을 싣고 네네. 디딤발에는 체중을 싣고 무릎을 굽히고. 그러면 자세가 그쪽으로 많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낮아지는 그쵸. 상황이 되죠. 그러면 코너에서 돌아 나갈 때 원심력은 밖으로 밀리게 돼 있는데 네. 오토바이 경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코너링 할 때 오토바이가 많이 늦죠? 네네. 그것처럼 디딤발 쪽으로 어깨 숙여주시면 돼요. 물론 내가 빨리 돌 거 아니면 굳이 어깨를 그쪽으로 안 숙여주시고 되고요. 다만 어깨는 내가 나가고자 하는 코너 쪽으로 어깨를 돌려서 네. 나가는 방향을 봐주시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왼발에 힘을 주고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을 이동한 후에 예. 어깨나 시선의 방향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 회전하는데, 원심력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다.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밸런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밸런스를 지키기 위한 무게중심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셔플은 실은 리듬을 타는 롤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셔플 롤링 할 때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리듬을 보통 쓰냐면 현장에서는 쿵, 쿵, 쿵 바운스를 줘가면서 쿵, 쿵, 쿵 혹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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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런 스타일의 바운스를 통해서 리듬감을 갖고 롤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또 현장의 음악에 따라 그 바운스의 강도와 높이 혹은 길이를 조정하면서 타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리듬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운스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바운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튀는 모습을 바운스라고 그냥 하죠. 튕겨내다, 튕기다, 네. 뭐 네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예.
한마디로 말해서 셔플을 하기 위해서는 리듬에 맞춰 내 몸을 상하로 예. 약간 튕기듯이 그쵸. 그리고 그 튕기는 박자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쿵, 쿵, 네. 혹은 또는 쿵쿵쿵 아, 쿵쿵쿵쿵 이 리듬은 네, 각자의 리듬감에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사람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삘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바운스가 생기고 리듬감이 생기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동작이라도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고자 하는 삘이 다르면 동작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표현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쿵쿵 생각할 수 있지만 그쵸. 어떤 사람은 쿵쿵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자신이 느끼는 그때의 상황, 감정, 그런 뭐 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 예, 그거를 이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루브라고 그러는데 네. 그루브는 어떤 리듬감을 갖고 그 흐름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동작을 동일한 사람 두 사람이 배웠는데 음악 똑같고 동작이 똑같으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현하는 거는 조금씩 다 달라요. 아, 셔플은 특히 그거를 권장하고 있죠. 네. 예, 기본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 느끼는 그루브는 각자의 표현에 맞게 본인이 표출하는 대로 그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희 나라에서 보면은 이렇게 셔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대중화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롤러스케이트장에서를 봐도 그렇고, 예, 예. 그 셔플을 하시는 분들이 예.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보면은 좀 많이 대중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우리가 롤러를 타기 위해서 롤러장을 가거나 혹은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주로 어떻게 롤러를 타고 계시죠? 보통은 다 보통은 다 롤러스케이트장에 가면 이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서, 맞춰서 이제 예, 예. 트랙을 도는 방식으로 롤러를 타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단점은 어느 롤러장을 가더라도 DJ 박스에 DJ가 없고 그냥 믹싱돼 있는 거 2시간짜리, 3시간짜리 풀로 그냥 똑같은 음악 매일 틀어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셔플 음악을 틀어주면 셔플 뭐 저희 타기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백롤 하시거나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음악이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현존하는 그러니까 롤라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악에 맞춰서 셔플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이 셔플을 접목하기에는 약간 안 맞는다. 예, 예. 리듬감이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예. 혹시 그거에 대한 혹시 뭐 대안이나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있는지? 실은 국내에서도 지금 음악을 계속 그런 식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실은 제가 스완이라는 스타일의 기초를 몇 가지를 새로 국내 음악에 맞춰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어느 롤라장에서 어떤 음악이라도 맞춰서 셔플을 할 수 있게끔 살짝 다듬어 놓은 거거든요. 뭐 없는 기술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조금 다듬어서 다시 재탄생시킨 스완이라는 기술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면 일반 롤라장에서도 셔플을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스완이란 동작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급하고 알리실 계획이신지. 아, 스완이요? 네, 실은 우리 셔플 밴드 있죠? 네, 롤링 그루브에 입문을 하시거나 가입을 하시면 기본적인 스완 기본 13가지 기술은 기초 과정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 그거를 이용한 뭐 안무라든지 뭐 더블이라든지 뭐 액션이라든지 믹싱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얘기라 입문하시고 중급자 이상 되셔야 좀 이해도 쉽고 배우기도 좀 용이하시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쪽에 오셔서 네. 물어보시면 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그 저희가 그 셔플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 일단은 저희 지금 아마 롤딩 그루브 홍보에 예, 선생님의 그 연락처와 그다음에 예. 저희 밴드가 예.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는 항상 열려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셔플을 보급하고 셔플을 같이 배워나가고 셔플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셔플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이버 밴드를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셔플이라는 게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요. 저희 밴드 홈피나 혹은 유튜브에 보시면 롤링 그루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13번까지 두 편으로 나눠져서 기초에 대한 짤막하지만 자세히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 화면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요. 본인만의 그루브를 얹어서 본인의 기술로 가져가신다면 네. 국내 어느 놀라장에서도 가능한 셔플인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선생님. 그게 예, 예. 유튜브를 보고서는 따라하기가 그렇죠. 그쵸? 예, 네. 예.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밸런스와 그다음에 이제 무게중심 이동에 대해서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런 동작들 자체를 이해하고 따라하는 게 아무래도 입문자분들에게는 조금 쉽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입문자들이 밸런스와 무게중심 이동 혹은 여러 기초 동작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실은 기초 체조처럼 여러 동작을 지금 맹글어 놓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아직 오픈은 하지 않았고요. 네. 그거는 아마 나중에 좀 알려드리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 롤딩그루브 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사실은 셔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것도 셔플이에요? 또는 뭐 셔플을 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라든지 그렇죠.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에 어떠한 질문 사항이 있든지 다음번에 한번 저희 강사님 모시고 같이 연구하고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롤딩그루브의 총무 이은미였습니다. 롤링그룹의 강사 정종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